안녕하세요, 묘길상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호주 뉴스의 오늘자로 시드니 모닝 헤럴드로 기사가 났는데 타이틀은 이거예요. 8가지 일을 정부는 너에게 얘기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제목입니다. 근데 요 조그만 글씨 보시면 프레스 프리덤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호주에서는 현재 매체들이 정부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제가 일전에 10월 23일에 영상으로 한번 다뤘었던 일인데 현재도 진행 중이에요.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요걸 다루는 겁니다. 지금 8가지 정부가 국민 너희에게 숨기는 게 있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중에는 복지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다루게 됐습니다.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게 호주 하면 복지가 너무나 잘 돼 있는 국가라고들 생각하시잖아요. 그거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뭐냐면 런던 화재예요. 런던 화재. 런던에 그 건물에 불이 났는데 요 내장재가 불에 너무 잘 타서 사상자가 너무 많았잖아요. 첫 번째 기사 내용은 이 내장재가 사용하는데 444개의 빌딩에서 뉴사우스웨일스 이 주 시드니가 포함된 주에서 이만큼의 빌딩이 현재 이걸 사용하고 있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 의원이에요. 의회 의원이 세비를 많이 샐러리라 그러거든요. 그 연봉이라고 하죠. 16만 불에서 이제 40만 불 정도면 한화로 하면 1억 2천, 1억 3천에서 3억 2천 정도네요. 이만큼 받아가는데 그리고 이거 외에도 쓰는 비용들이 공개가 안 되고 있다 현재. 이걸 지적을 했고요.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이거는 세비 문제나 이런 건. 세 번째는 이 도박. 호주는 도박이 합법이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도박을 하는 건. 그래서 맥주 한 잔 파는 바라고 하잖아요. 바 같은 데는 다 이 기계가 한두 대씩 있어요. 근데 이런 호주에서도 합법으로 둔 건 어마어마한 세금이 거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세금이 얼마만큼 걷는지 공개가 안 되고 있다.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걸 다루게 된 이유예요. 하스피탈 이슈가 있습니다. 호주 하면 무료 의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영주권자가 되면 대부분의 의료는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 가정의를 만나야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눈이 아파요. 한국은 대부분 대학병원을 바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큰 병원 선호하시니까. 근데 호주에서는 가정의 모든 걸 1차 진단한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 비용이 무료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가 판단했을 때 본인이 이거를 핸들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전문의, 눈 전문의를 만나라고 레터를 써줍니다. 그럼 그 전문의에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서 가정의가 써준 편지를 들고 와서 진단을 받아요.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의는 100% 무료예요. 1년에 몇십 번을 가도 무료로 봐줍니다. 진단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영주권이 없으면 30분 단위로 끊는 것 같아요. 뭐 30분 이하면 한 번 보는데 50불? 그럼 한 3, 4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 이후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그건 차치하고 가정의는 무료지만 전문의는 어떤 부분에서는 무료로 봐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진료비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의가 봤을 때 검사를 뭘 해야 된다. 뭐 눈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MRI나 CT를 찍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무료일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느 과를 가냐 따라서 전문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전적으로 무상이 아니란 뜻이에요. 전적인 무상인 파트도 있는 반면 돈을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파트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지인이 내시경을 받았는데
내시경 비용이 한 200불, 250불인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메디케어로 커버돼서 이제 돌려받는 금액이 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시는 게 한국의 큰 병원 가서 모든 게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건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큰 병원들은 응급 환자를 빨리 볼 거예요. 수술 날짜를 잡는데 급하지 않는 수술은 내시경 한번 약속 잡아도요, 하루 이틀 한 달 아닙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도 보험료를 매달 내고 사립병원을 가는 경우가 그래서 많습니다. 사립병원으로 갈 경우에는 하루 이틀이면 잡혀요. 돈 내면 되니까. 근데 내시경 한번 봤는데 진단비 결과 듣는 거 뭐 다 포함해 가지고 한 1000불에서 1500불, 80만에서 100만원 정도 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보험을 따로 사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 내야 되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보험이 아니고 공공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3개월, 6개월 기다려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무조건적인 제로는 아니라는 점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제 경미하다고 해서 밀어놨던 환자가 되게 심각한 상황이 오기도 하니까 그걸 다룬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의 관련 비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파트 전문의는 공짜고 어떤 파트는 돈을 얼마만큼 내야 되고, 그게 투명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내야 되는지 이것도 레이트라든지 공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비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이건 저 역시도 좀 관심이 가요. 여섯 번째는 슈퍼펀드, 연금 관련입니다. 호주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내 받는 연봉의 9%를 이제 호주는 슈퍼라고 하는데, 그걸 무조건 그냥 떨어져 나가요. 제가 월급을 받아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저한테 월급 줄 때 회사에서는 이 슈퍼라는 연금을 본인이 지정한,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이 지정한 데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것도 한국 국민연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비용 자체가 위험해지고 있다라고 안 알려주고 정확하게 계획이나 이런 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슈퍼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호주도 노령연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연세가 들면 그냥 주는 연금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주긴 하지만 그 연령이 현재 점차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65세에서 67세로 최근에 바뀌었고, 뭐 좀 있으면 70세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 풍족하지 않다라는 뜻의 방증인 것 같아요. 받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런 것도 이제 대입이 되고. 이제 일곱 번째는 펫. 애완동물들 있잖아요. 애완동물. 호주에서는 유기견 같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수의사가 이런 칩을 설치를 해줘요. 그럼 그 칩에 그 주인의 정보가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는 유기견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적한 내용은 뭐냐면, 애완동물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상당히 다양한데 이제 위험한 동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핏부, 불독, 사나운 개, 파이썬, 독사예요, 독사. 이런 것들도 등록은 해요. 등록은 하지만 주별로만 등록돼 있지, 내가 살고 있는 한국으로 얘기하면 시동 같은 데로 표기가 정확하게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동물을 뭘 가지고 있고 이걸 조심해야 되고 이런 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안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복지 관련이에요. Nursing Home Assert라는 거예요. 호주도 연세가 드시면 요양원에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보이시나요? 4,000건의 어서트라가 폭행 사건이죠. 폭행 사건이 이제 에이지드 케어에 보고된 것만 4,000건이라는 거예요. 모든 4,000건보다 많다. 근데 이건 실제로 호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이 너싱홈 자체도 무료가 있고요, 유료가 있어요. 무료는 대기 시간도 길고요. 그리고 음식이나 모든 종류에서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부모를 모시는 어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다 사립기관에 맡기지만, 사립기관 역시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설이 좋진 않아요. 공공보다는 좋지만 그렇다고 한국 사람 기준, 한국에 오래 사신 분 기준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 사건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도 발표한 적도 없고 이거는 계속 제기를 하거든요.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이제 에이지 케어는 전세적인 트렌드니까 그쪽으로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되는데 사실 이것도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업체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세금이랑 다 얽히는 겁니다. 이제 공공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지원금을 받고 차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이제 받아가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투자해서 본인의 수익도 일으키지만 정부 부담을 덜어주니까 독려하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해요. 낙상 사고가 낙상 사고인 줄 알았는데 침대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거둥이 볼펜에 툭 떨어져서 다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멍이더라. 실제로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과연 의문점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 영주권을 따기 전에 호주는 이런 문제가 없는 나라였거든요. 의료 부분이라든지 다 공짜고 뭐든지 복지가 최우선이고. 제가 어린이집 다룰 때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이집 비용이 상당합니다. 한국 나이로 6세 그리고 만 5세죠. 5세 만 5세까지 여기서는 유치원을 보낼 수가 있는데 공립 유치원이 없습니다. 집에서 애를 보거나 유치원을 보내야 돼요. 즉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좀은 이제 이민을 생각하시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관련해서 각 주제별로는 제가 따로따로 올라오면 이 펀드 문제도 좀 예민하거든요. 이제 영주권자면 여기 살거나 이제 비용 문제로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연금 수령이라든지 이런 게 점점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률을 내는 것도 좀 문제고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이제 기사가 나면 업데이트를 할 거고 이제 개인적으로 스페셜리스트나 이 하스피탈 이슈는 상당히 저도 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정보가 올라오게 되면 호주 의료 복지하면 의료니까 그것도 다뤄볼 거고 도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정책적으로 세금 다 필요 없이 제가 호주가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부분이에요. 미국의 총기류가 합헌이잖아요. 합법이잖아요. 저는 그게 호주에서는 이 도박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세금을 이 업체부터 받아서 눈 감아주는. 아쉽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저는 연봉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네요. 많이 받아가네요. 한국만 욕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장재 역시도 참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들어서는데 아무튼 추후에 복지 관련이라든지 제가 요 다뤄들었던 8가지 이슈 중에 구체적으로 정보를 얻게 되면 또다시 영상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괜찮으시다면 구독, 추천,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